안녕하세요. 군맨행정사 사무소 대표 유현산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자폐성 장애인 등록과 이의신청 행정심판에서 진료 기록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보호자라면 꼭 들어주세요.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 기준을 보면 자폐성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정도 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가 평가한 GAS 수치입니다. 흔히 전반적 발달평가 척도라고 하는 이 GAS가 50점 이하인 사람만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AS 척도는 의사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처음 본 환자를 10분 정도 진료한 후 GAS 평가를 하고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의사 선생님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공단은 진료 기록을 갈수록 더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서만 내면 무사히 재판정을 통과했지만 지금은 진료 기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미해당이나 등급 하락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3 장애인을 둔 어머님 사례입니다. 이분의 자녀는 초등학교 때 자폐성 장애인 2급으로 등록됐고 첫 재판정에서도 진단서만 제출했는데 2급으로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어머님은 올해 두 번째 재판정에서도 무난히 자폐성 장애의 2호, 즉 2급으로 판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녀와 함께 근처 의원에 가서 하루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치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했죠. 의사가 GAS 평가를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를 못 느껴서 대충 대답했습니다. 자녀의 상태에 대한 설명 대신 그냥 네네 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공단은 진료 기록 하나하나를 문제 삼아 자폐성 장애 2호가 아닌 3호 판정을 내렸습니다. 등급이 하락한 거죠. 이 3호가 되면 장애인 연금, 주차 표지 등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먼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료 기록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날 하루치 10분간의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면 밥을 혼자 먹는다, 혼자 씻을 줄 안다, 돈 계산할 줄 안다 등 공단이 꼬투리 잡기 좋은 기록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장애인의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밥을 혼자 먹을 줄 안다는 뜻은 혼자 숟가락을 뜰 수 있다는 뜻일 뿐 음식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입과 옷에 묻히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보호자가 거들어야 했습니다. 또 혼자 씻는다는 뜻은 혼자 욕실에 들어가서 물을 끼얹을 줄 안다는 뜻일 뿐이지 실상은 뒤처리를 하나도 못해 옆에서 거들어줘야 합니다. 돈 계산한다는 뜻도 지폐를 쥐어주면 돈을 내밀 줄 안다는 뜻일 뿐이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이런 질문들에 건성으로 네네 한 대답은 그대로 진료 기록에 남았습니다. 진료 기록이 충분하지도 않은 딱 한 장이었는데 그 안에 불리한 기록들만 잔뜩 있어서 등급 하락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님은 지금 저와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폐성 장애 2호로 다시 조정되는 인용 재결을 받았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죠. 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갈수록 장애인 판정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인 등록 신청과 재판정에서도 예전처럼 형식적인 서류만 제출하면 미해당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진료 기록의 내용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먼저 꾸준한 진료 기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재판정 최소 6개월 전부터 매달 한 번이라도 병원을 꾸준히 방문하여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특히 별다른 객관적 검사 자료가 없는 자폐성 장애인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진료 기록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자폐 증상이고 두 번째는 그 자폐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정도, 즉 장애인의 기능 상태가 들어가야 합니다. 명확한 자폐 증상이란 가장 먼저 상동 행동을 들 수 있겠죠. 그 외에 신경과민이라든지 자극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 폭력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기능 상태라면 일상생활에서 뭘 못하는지, 뭐에 어려움을 겪는지,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지, 혼자 돈 계산할 수 있는지, 학업을 학교 교실에서 조용히 학업을 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진료를 받기 전에 자녀의 행동과 상태를 관찰하고 메모한 뒤에 이를 의사에게 진술하여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그러니까 부모님이 진료받을 때 함께 가셔야죠. 자녀가 어떤 특이 행동을 보이고 무엇을 못하는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가끔 자녀의 기능에 대해 자랑하는 듯한 기록도 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아이가 뭐는 잘하고 뭐 하나는 남에게 뒤지지 않고 또 이번에 무슨 레슨을 시작했거나 영어를 공부했다는 등등의 기록 말입니다. 이런 것은 장애 판정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기능에 대해 의사에게 자랑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 문제되는 점이나 부족한 점을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폐성 장애인 등록에 있어서 진료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